그냥 음란물도 아니고요. 아동과 관련된 그것도 아동 성범죄 영상이라니 이거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배포한 용의자가 잡혔다는데 이게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지난 29일 날에 이 아동의 음란한 사진 그리고 아동의 음란한 영상 등을 유포를 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이 1년 5개월 만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이 남성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제 그런 혐의가 밝혀졌고요. 근데 이 사이트는 보면 작년 4월 달에 이 7세 친딸 성폭행 영상이라는 것이 올라왔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걸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던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드네요. 네. 사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지금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영상이 올라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구해달라. 그리고 이 불법 사이트를 수사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던 건데 이 청원에 무려 21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러자 이를 계기로 경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고 부산진 경찰서가 이제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던 겁니다. 저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지난 9월 초에 그 야플TV라는 그 해외 음란 사이트 운영자 임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는 폐쇄 조치한 바 있고요. 이들은 비록 해외 서버를 둔 그 해외 사이트였지만 적극적인 수사 공조를 통해서 수사 시작 1년 5개월 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검거했다고 하면 이거 안 잡히려고 피의자도 나름 머리를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남성은 모두 2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이번 9월 초에 검거가 되었고요. 이번에 잡힌 사람은 주범이라고 합니다. 46세 이 남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남성에 대한 여권 무효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강제 송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이게 이런 사이트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경찰 수사 중에서도 이 남성이 운영한 사이트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무려 4개나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찰 수사로 인해서 사이트가 폐쇄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SNS를 이 회원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이트를 옮기고 하면서 이제 수사망을 피해왔었는데 이번에 덜미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과거에는 해외에서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데 또는 추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영국 같은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조 수사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중국 수사관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잡았는데 이게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어제였죠.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 회원수 100만 명을 운영을 했던 그런 사이트죠. 이 소라넷을 사이트를 운영을 했던 운영자가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성범죄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또 성범죄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이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평생 가는데 그에 반해서 처벌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크웹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미국과 영국의 수사당국과 공조를 해서 다크웹 이용자들을 적발을 했는데요. 적발된 310명 가운데 무려 228명이 한국인이었고요. 그리고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는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거 참 믿고 싶지 않은 외신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3분의 2가 우리나라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국제적인 망신이 안 할 수 없는데 이거 다크웹을 운영했다고 하는 한국인 손 씨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운영자 손 씨는 지난해에 이미 그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형기가 만료돼서 출소할 예정이라 하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그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기에 미국 사법당국이 운영자 손 씨를 9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제 소환되게 되면 그러면 한국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저 이야기 듣기로 미국에서는 이게 음란물, 특히 아동 음란물을 저희 한번 다운로드만 받아도 운영이 아니라 다운로드만 받아도 5년에서 10년형 선고받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1년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 걸까요? 일단 그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일단 법정형을 먼저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법정형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사실 그 법정형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 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각 주에 따라서 5년에서 20년 사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26주에서 3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약에 사이트 운영자인 그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아마 최대 30년의 선고가 가능한 그런 범죄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특정 범죄,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처벌 자체가 너무 낮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부산경찰에 검거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7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7억 원을 지불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처벌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 이야기는 없어서 정말 좀 깝깝하긴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저지르기만 해도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영상 다운로드만 받아도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